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일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완화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LA시와 카운티 일부 업종이 정상 영업에 돌입합니다. 아직까지는 물품을 건네받는 수준의 기초적인 영업만 가능하지만 향후 사태가 안정될 경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LA시와 카운티에서 영업이 허가되는 업종은 대면 접촉이 최소화된 직군입니다. 서적과 음반, 완구와 꽃, 의류와 스포츠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판매업도 영업이 재개됩니다.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세일스 쪽은 에센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락다운이 됐었어요. 이게 세일스가 재개가 되면 좀 기대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매장 안을 자유롭게 누비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을 한 뒤 매장 앞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수준의 영업만 가능합니다. 또 매장을 찾는 손님과 고객을 응대하는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영업 재개를 가장 반기는 곳은 다름 아닌 꽃 판매 업종입니다.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다고 하니까 좀 기대감에 차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도 많고요. 손님들을 이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서 저희가 고르게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도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야외 활동에 대한 제약도 일부 완화됩니다. LA 카운티는 내일부터, LA시는 주말인 토요일부터 모든 골프장과 등산로를 개방합니다. 자택격리 행정명령으로 답답함을 호소했던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해변은 이번 단계적 조치에서 제외돼 방문이 금지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계별 영업 재개는 2단계에 속합니다. 향후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해지면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영업을 앞둔 업소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규정들이 발표됐습니다. 모든 업소들은 엄격한 안전과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재개를 앞둔 비즈니스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영업 분야와 관계없이 내일부터 모든 비즈니스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브리핑에서 강조된 규정은 3가지. 첫 번째로 직원들은 코로나 감염 증상과 예방 수칙 등을 미리 교육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주들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책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감염자 발생 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소독 관련 제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영업 재개에 들어갈 일부 영업군들의 개별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배달과 더불어 업소와 픽업 영업만 허용됩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핸즈프리 결제 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조업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 수 있는 휴게실과 같은 편의시설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신 야외 공간을 이용해 대체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류업체들은 물건을 배달하며 바이러스가 전파됨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용품을 장착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규정들은 내일 재개하는 일부 업종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향후 오픈할 비필수 업종들에게도 해당되는 기본 지침입니다. 오늘 지침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경제활동 재개 준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경제 정상화를 대비해 마련했던 가이드라인을 백악관이 막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태스크포스 관련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CDC가 지난 1일 직종별로 세부 지침사항을 담은 17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 했으나 백악관이 배포를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AP가 입수해 공개한 관련 지침은 학교와 보육시설, 회사와 식당, 공공장소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단계별 권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경제 정상화를 독려한 한편 세부적인 일정과 지침은 각 주정부에 일임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연방기관의 세부 지침을 막은 것은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주정부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PPP 융자를 허위로 신청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는 사람이 PPP 융자 허위 신청을 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형사 처벌받았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미 동부 지역의 한 식당과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해온 2명의 50대 남성을 허위 서류 제출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식당업주의 경우 식당 4곳을 운영 중이고 종업원 수십 명의 급여 지급을 위해 43만 달러의 PPP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4곳 중 2곳은 영업을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업했다는 2곳 중 1곳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주류 판매 허가증 취소로 문을 닫았고 또 다른 한 곳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식당 4곳을 운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업주는 일하지도 않은 종업원 신분을 도용해 가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 들통났습니다. 전화 매장 업주는 7명의 종업원을 해고했고 현재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임금 지불을 위해 10만 5천 달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종업원 급여 기록이 없어 허위 신청이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는 PPP 허위 신청자 적발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PPP는 사실상 무상 그랜트 프로그램으로 자칫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인 업주들도 PPP 신청이 많지만 사실상 승인되는 경우는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이 지원금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신청을 하다 형사 처벌을 받고 있어 한인 업계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하는 기사가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최악의 감염 국가에서 극적인 반전 스토리를 이뤄냈다며 그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디 애틀랜틱이 보도한 한국의 코로나19 이례적인 결과의 배경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신천지 예배에서 비롯된 대규모 감염으로 한국이 2월 말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최대 감염 국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의 추적, 빠른 검사 확대에 따른 격리 조치 등 정부의 철저한 방역으로 극적인 반전을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5년 발발했던 메르스 사태 당시의 교훈이 현재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7주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지만 지금 한국은 300명 이하, 미국은 7만 명 이하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미국의 방역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LA 총영사관 공관장 인사 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앞서 내정됐던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다음 주 17일 LA에 도착해 부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김한중 LA 총영사는 다음 주 목요일인 14일 한국으로 귀임합니다. 이번 LA 총영사 인사 발령은 지난 3월 신임 총영사가 임명된 이래 2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교부 산하 공관장의 인사이동을 임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실업률이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완화 조치로 고용시장 정상화가 조속히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